많은 이들이 내게 묻습니다. 대체 어떻게 성공하신 건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고생이 많았겠어요. 힘들었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백만장자인 것은 맞지만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죽도록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 고생한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다. 이런 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단언컨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재능도 노력도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 고생해야 한다는 것은 다 틀린 말이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꽃 피우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죽도록 고생해도 보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흉내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뿐입니다. 그것도 오래 가진 않겠지만요. 그런데 의외로 남의 고생담을 읽고 똑같이 따라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바꾸려고 애쓰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절망하고 맙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즐겁게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을 통해 확인했으니 믿어도 좋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이제는 버리세요.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하지만 매우 간단한 성공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야,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과 다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이토 히토리 지음 나비스쿨 출판사의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로 잘 알려진 사이토 히토리는 1997년과 2003년에 개인 납세액 일본 1위를 차지했고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전대미문의 사업가입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긴자 마루카의 창업자이자 1% 부자의 법칙을 비롯한 다수의 저서를 출간한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신비로운 괴짜 부자로도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성공의 비결을 노력과 고생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평생 단 한 번도 힘들었거나 고생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금수저로 태어났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이토 히토리는 중학교 졸업이 전부일 뿐만 아니라 학벌과 스펙이 없던 10명의 제자까지도 모두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한 검증된 성공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억만장자가 쓴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는 단순한 성공 자기계발서를 넘어서 삶의 태도를 바꾸고 행복을 찾는 지침서입니다. 저자 사이토 히토리의 유쾌한 에너지는 긍정적인 마음을 통한 진동수와 파동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운이 좋아지는 절대 성공 법칙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제목처럼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는데 운이란 것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운이 좋아질 수 있는지 혹은 운이 좋아지는 법칙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사이토 히토리의 생각 속으로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운이 좋아지는 절대 성공 법칙. 인생이라는 시합에서 메달 2개를 따려면 인생에서 성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돈과 행복이죠. 돈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행복은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말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마음까지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많죠. 같은 육상 종목이지만 단거리 달리기와 높이뛰기는 엄연히 다른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느 종목에서 우승하더라도 금메달을 딴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성공도 이와 같죠. 똑같은 성공이지만 돈과 행복이라는 종목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삶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종목에서 동시에 금메달을 딸 수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영혼의 단계를 올리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얻으면 되니까요. 삶의 모습은 제각각이라 성공의 어느 종목에서 기록을 세우느냐는 순전히 개인의 선택입니다. 영혼의 단계를 올리는 게 중요한 사람은 경제적인 풍요는 뒤로 밀어놓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를 둘 다 중간 정도로 성장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정반대쪽에 놓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혼의 단계를 올리는 것은 숭고한 성공으로 여기고 경제적인 풍요를 획득하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으로 여기죠.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어느 쪽을 선택할지 굳이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숭고한 성공이라 여기는 종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나는 정신적인 성공인 행복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풍요로워지는 게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겐 10,000원짜리 한 장이 행복입니다. 성공의 두 가지 종목을 굳이 나누어 성취할 필요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면 상대가 좀 더 가정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일보다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정적이라 하며 칭찬하죠. 하지만 회사에 다니다 보면 늦게까지 남아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때론 휴일에 회사에 나가야 할 때도 있죠. 가족의 행복을 지키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버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사람이 되는 데만 열중하다 보면 자연스레 일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직원을 원하지 않죠.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뜻을 보일 때 무조건 가정적이 되어야 한다는 굴레를 씌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넓은 의미로 볼 때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요. 나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즐겁게 살면서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요. 내가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회사도 즐겁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건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순조롭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데 항상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남다르게 행동하는 건 좋지 않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까요. 물론 이 말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사람은 원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돈과 행복을 동시에 손에 넣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 말을 입버릇으로 여길 때 정신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풍요가 모두 내 것이 됩니다. 사람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져야 하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몸과 마음이 모두 풍요로워집니다. 시기와 질투는 신이 준 선물.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입버릇으로 삼으세요. 그런 뒤 목표를 정해 행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행동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애초부터 시작해서는 안 돼. 네 능력으론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야. 그만하면 잘 지내면서 왜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대되는 힘과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마찰력도 공기 저항도 모두 이런 반대되는 힘에 해당되죠.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운 비행기는 이륙하기 직전에 공기 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공기 저항을 받으면 오히려 엔진의 출력을 높여 그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사실 비행기는 공기 저항이 있기에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이 두려워 속력을 떨어뜨리면 그대로 땅에 추락하고 말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의 반대와 험담은 비행기가 마주하는 공기 저항과 같은 것인데도 스스로 속도를 늦춰서 결국 날아오르지 못하고 맙니다. 앞으로 당신이 뭔가를 해내려 할 때 숙명처럼 주변의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저항은 이렇게 나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되어주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자신을 겨냥한 험담을 성장의 에너지로 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인기를 유지하며 전설의 아이돌로 불리고 있는 마츠다 세이코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마츠다 세이코는 결혼과 이혼, 잇따라 터지는 스캔들로 큰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활동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죠. 마츠다 세이코는 대단한 인기만큼이나 질투와 시기의 시선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에너지로 바꾸어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난다면 기죽지 말고 계속 속도를 높이세요. 머지않아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겁니다. 반대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군이죠. 나의 영혼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발전의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져오는 저항은 아주 강해서 그것들 앞에서 움츠러들면 나를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기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전기라도 잘 사용하면 집을 따뜻하게 하는 유용한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나를 가로막는 질투와 마주한다면 무서워하지도 움츠러들지도 마세요. 나쁜 기운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세요.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마라. 속도를 높여 위로 올라가려면 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이정표도 몇 개 세워야 하죠. 첫 번째 이정표에 도달했다면 쉬지 말고 다음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래야 가속도가 붙어서 또 다른 이정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작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멈추고 말죠. 이제 여행이나 가볼까? 꿈꾸던 고급차를 살 때가 된 거야. 한 가지 목표 달성에 만족한 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 얼른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재빨리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다음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하늘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우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은 끝없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사람은 한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혼의 단계는 결코 낮아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만일 당신이 이번 생에서 성공을 맛보았다면 다음 생에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생에 부자였다면 이 생에서 당신은 부유한 상태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신은 당신의 노력에 언제나 보답을 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 단계를 높인 영혼은 다음 생에서 같은 노력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단계가 올라간 영혼은 계속 위로 올라갈 뿐 결코 단계가 떨어지지 않죠. 인간이 만든 것은 언젠가 추락할 수 있지만 신이 만든 것은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위를 살펴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이미 양손에 불을 거머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해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유를 갖고 마음을 편안하게 두세요. 그리고 속도를 올리면 이내 좋은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를 그대로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올바른 사고를 통해 떠오른 지혜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결코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작은 성공만으로도 이내 들떠서 여행을 계획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고급차를 사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굳이 그렇게 들뜨지 않고 목표를 향해 묵묵히 달려가기만 해도 당신이 원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운동선수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매일 공상만 하며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 말하는 선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선수는 아마도 훈련을 할 때도 그런 공상에 빠져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머리에서 몰아내고 열심히 훈련에 몰두하는 선수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계 여행을 하거나 좋은 차를 사게 될 기회가 생기죠. 가끔 원하는 것을 떠벌리다가 그것들을 손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았다면 분명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큰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을 절대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긴장하게 됩니다.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도 결코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욕구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결국 당신에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 증기기관차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욕구불만이라는 증기를 모으지 못하면 기관차는 달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갖고 싶다고 말을 해대면 이를 통해 증기가 빠져나가서 당신의 에너지도 약해집니다. 우리가 속한 이 우주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말하지 않으면 욕구가 강해져서 잠을 자면서도 성공의 기운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구멍이 뚫려서 에너지가 스르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증기가 분산되지 않도록 입을 다문 채 에너지를 행동으로 변환시키세요. 이렇게 집중력을 쏟아부어 한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에너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운 좋은 사람을 알아채는 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이 존재합니다. 결혼 상대로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어요? 거래처의 사장님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든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을 고르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에이, 점쟁이가 아닌 이상 겉모습만 보고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다들 그렇게 말하겠지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 얼굴, 발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늘, 사람, 땅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 있어 머리는 하늘에 해당합니다. 얼굴은 사람에게 해당하고 발은 땅을 가리키죠. 그러니 사람을 만나면 일단 이 세 가지를 살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운을 금세 알 수 있답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면 하늘의 보살핌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세상의 보살핌이, 신발이 깔끔한 사람은 조상의 보살핌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정치가나 회사를 잘 경영하는 사업가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깔끔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사람에겐 출세할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눈여겨 살피세요. 상대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손가락에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꼈는지,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지닌 운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도는지,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신발이 깨끗한가를 보아야 그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인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남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들도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카락, 얼굴, 신발, 이 세 가지에 언제나 광채가 깃들도록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 곧 좋은 운이 당신에게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지는 사람이 유리하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런 배움이 자양분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나가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한번 지면 인생이 끝났다고 여기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이 생을 보내는 사람은 다음 생을 만나도 역시나 주어진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나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한 번 육체를 잃었다가 힘들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똑같은 문제로 계속 골머리를 앓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살면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라면 패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이죠. 어째서 신은 이처럼 수많은 패자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신은 절대로 인간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한없이 주기만 하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패자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일까요? 바로 이길 수 있는 힌트를 승자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패자는 승자에게 배움으로써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누구에게도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다음번엔 질 수밖에 없죠. 사람은 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긴 사람은 배울 곳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승자와 패자, 과연 누가 유리할까요? 진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배울 기회가 많다는 뜻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가죠. 그런 이들은 내게 주어진 문제를 이 생에서 모두 해결하고 다음 생에서 더 훌륭한 삶을 약속받습니다. 한 번 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더 많은 기회가 펼쳐질 테니까요.